자, 이제 140쪽. 수녀라고 조합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고, 수녀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라고 했어.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 거다 그랬고, 조합은 똑같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건데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뭐 그냥 문자 말고 숫자로 그냥 5p3이다. 그러면 5부터 1씩 줄여서 3개 곱하면 된다고. 7p2다. 그러면 7부터 10씩 줄여서 2개 곱하면 되네. 자, 그러면 순서를 생각하는 거하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여기 보면 우리 일단 149쪽에 개념 잠깐 한번 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n 컨비네이션 r로 나타낸다. 자, 5p 예를 들어서 2 그러면 숫자로 할게. 1, 2, 3, 4, 5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두 개를 뽑는 거니까 1하고 2를 뽑는 거하고 2하고 1을 뽑는 게 달라. 뭐 3하고 4를 뽑는 거하고 4하고 3을 뽑는 거하고 달라. 근데 1, 2를 뽑나 2, 1을 뽑나 그냥 조합은 똑같잖아. 1, 2 그냥 1, 2를 뽑는 거고 얘도 그냥 3, 4를 뽑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순열에 비해서 순열에서는 1, 2 뽑는 거하고 2, 1 뽑는 게 다른데 순열에 비해서 이거 두 가지가 한 가지가 돼야 되니까 중복되는 게 이거 두 가지야, 두 가지. 즉 전체 경우에서 2 팩토리얼 가지만큼만 두 개를 일렬로 나누는 방법만 가지만큼만 중복이 되네. 예를 들어서 이제 3개 뽑는다. 5p3이다. 그러면 1, 2, 3하고 1, 3, 2하고 2, 1, 3하고 2, 3, 1하고 3, 1, 2하고 3, 2, 1은 순열에서는 얘가 다 다르잖아. 순서를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조합에서는 그냥 1하고 2하고 3이 뽑혔으니까 다 똑같다고. 그러면 똑같은 경우가 몇 가지 생기냐면 1, 2, 3, 4, 5, 6, 6가지가 똑같은 경우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네.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의 계산은 n 퍼뮤테이션 r보다 여기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생겨. 몇 가지? r 팩토리얼 가지 딱 생긴다.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 해서 딱 있잖아. 1번 n 컨비네이션 r의 계산은 n 퍼뮤테이션 r을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거는 증명할 때만 쓴다 그랬잖아. 증명할 때만 똑같이 n 퍼뮤테이션 r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거에다가 r 팩토리얼로 나눴으니까 r 팩토리얼 이거는 증명할 때 써놓는 거라고. 다음 n 컨비네이션 0은 1 n 컨비네이션 n은 1.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n-r. 이게 뭔 말이냐,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증명할 수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5 컨비네이션 3을 계산해보면 5p3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돼. 그러면 얘가 요렇게 약분이 되네. 즉 얘는 5c2를 계산한 거랑 똑같다고.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랑 똑같잖아. 자, 예를 들어서 7 컨비네이션 4 한번 해볼게. 7 컨비네이션 4 5 해볼까? 7 컨비네이션 5 그러면 7부터 1씩 줄여서 5개 곱하는 거예요. 7, 6, 5, 4, 3을 5 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약분이 5, 5, 4, 4, 3, 3. 즉 7 컨비네이션 5는 7 컨비네이션 7에서 5를 뺀 거 2하고 똑같다고.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눈 거랑 똑같네. 그러니까 얘는 어쩔 때 쓰냐? n 컨비네이션 r을 계산하는데 이 r이 얘의 절반을 넘어버려. 그러면 보다시피 숫자를 어떻게 써야 돼? 많이 써야 되잖아. 7 컨비네이션 5 그러면 숫자를 많이 써야 되잖아. 물론 7 컨비네이션 5를 계산할 때 약분이 다 되니까 결국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 약분하기도 싫어. 그래서 물론 뭐 약분해야겠지만 얘를 n 컨비네이션 n-r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성질이 있다. 라고 해서 하나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지금은 사실은 잘 안 나와. 근데 뭐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알아두는데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r n- 컨비네이션 r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자 n-1 n-1 똑같고 r-1 얘가 1 차이가 나면 앞에 숫자에다가 하나를 더하고 두 개의 숫자 중에 큰 걸 쓴다 이 말이야. 이거는 그냥 뭐 이런 식이 있다 라고 알아두고 나중에 여기서는 잘 안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3 컨비네이션 2 더하기 3 컨비네이션 1은 3 똑같잖아.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는데 3 똑같으니까 앞에다가 하나 더하고 1 차이 나니까 큰 숫자하고 결과가 똑같다고. 이게 나중에 파스칼의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사실은 몰라도 되고 그냥 사수해서 하면 되지. 그래서 일단 조합이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순열이나 조합은 똑같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다. 근데 순서를 생각하면 순열,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조합.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뽑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중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박스 만들어서 하라 그랬어. 5명 중에서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이면 5 곱하기 4잖아. 근데 5명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거는 공식으로 알려줬다고.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된다더라. 이렇게 공식으로 알려줬는데 그 공식이 사실은 이거에서 온 거야. 근데 이것까지 설명하면 중학교 애들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냥 공식으로 알려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개를 이제 순서를 생각하냐 안 하냐 그걸로 다 구별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지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 문제. 우리 이제 나중에 이 순열 조합 문제를 많이 좀 풀어봐야 된다고 했고, 유형으로 좀 구별을 하라고 했어요. 유형으로. 먼저 1번은 계산하는 문제. 이제 1번. n 컨비네이션 2 플러스 5 곱하기 n 퍼미테이션 2는 9 곱하기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2. 그대로 계산하면 돼. n 컨비네이션 2는 n부터 1씩 줄여서 2개를 곱하고, 그러면 n-1이거지. 2 팩토리얼로 나누니까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고, 플러스 5 곱하기 n 퍼미테이션 2는 n-1 9 곱하기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2는 n 플러스 1부터 1씩 줄여서 2개 곱하고 2 팩토리얼로 나누라고. 그럼 2를 곱해야겠네. n 다 들어서 약분하고 2를 곱하면 n-1 10의 n-1은 9의 n 플러스 1. 이거 곱하면 되지. 그 다음에 옆에 3번 10 컨비네이션 R은 10 컨비네이션 R마 6이다.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R의 값을 구하라. 당연히 10 컨비네이션 삐리리하고 10 컨비네이션 삐리리니까 이거 두 개가 같으면 되잖아. 첫 번째 R하고 R 빼기 6하고 똑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네. 첫 번째는 그냥 똑같으면 돼. 10 컨비네이션 2하고 10 컨비네이션 2가 똑같겠지. 똑같을 수가 없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가 절반을 넘으면 얘에서 얘를 빼서
얘가 된다 그랬으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10이 나와야 되네. 자, n 컨비네이션 r이 n 컨비네이션 n-r하고 똑같으니까 요 r하고 요 놈하고 둘이 더하면 n이 나오면 같네. 그래서 여기 두 번째가 얘랑 얘랑 더하면 2r 빼기 6이 n 10이면 되니까 r은 8. 그냥 계산하는 문제고 이제 151쪽에 조합의 수 그래서 1, 2번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3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동시에 3개의 공을 가를 때 공에 적힌 세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 3개를 뽑을 건데 그냥 그거를 뽑아서 뭔가를 나열을 한다든가 순서를 생각한다든가 하지 않잖아. 그냥 뽑아. 그러면 공 3개. 그러니까 1, 2, 3 공을 뽑으나 1, 3, 2 공을 뽑으나 똑같다고. 그냥 뽑아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순서. 뽑아서 숫자를 만든다든가 하지 않아. 뽑기만 하면 되니까 조합인 거고. 그 다음에 3개의 공에 적힌 수를 곱했을 때 홀수가 되려면 홀이어야 된다고. 우리 짝수가 하나라도 곱해주면 무조건 짝수가 되니까 3개의 숫자를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모두 다 홀수여야 되고 그러면 1부터 30까지는 홀수가 몇 개 있어? 15개 있지. 그 중에 홀수 3개만 뽑으면 되네. 15, 14, 13을 3, 2, 1로 나눠주면 되겠네. 9번 소방관 5명 9급 요원 4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으려면 소방관에서 3명 뽑거나 또는 9급 요원 중에서 3명 뽑으면 되네. 뭐 한 거야? 또는 의미에서 합의없이 더한 거야. 3명을 뽑을 건데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아. 3명을 뽑아서 뭐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그냥 뽑기만 하는데 그게 또 1, 2, 3 뽑으나 1, 3, 2 뽑으나 똑같다고. 자, 이거를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아까 5 컨비네이션 2하고 똑같고 얘는 4 컨비네이션 2라고 똑같고 얘는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2로 나누면 되고 4, C1은 4 그 다음에 1 그냥 4네. 14 유형 한번 자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면서 현진이와 민수를 포함한 10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현진이와 민수가 모두 뽑지 않는 경우에 있어. 안 뽑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뽑으면 되지. 둘이는 안 뽑혀야 되니까 안 뽑으면 돼. 그러면 몇 명? 8명 중에서 대표니까 순서랑 상관이 없어. 3명 뽑으면 되겠지. 15번 해볼까? 15번. 서로 다른 7켤레의 장갑 14짝 중에서 4짝을 택할 건데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택하는 경우의 수는 뭔 말이요? 7개가 있어. AA, BB, CC, DB, EE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D, E, F, G, F, G 이렇게 1, 2, 3, 4, 5, 6, 7 7켤레의 장갑 14짝 이렇게 14개가 있는데 거기서 4짝을 선택 4개를 선택할 거라고. 근데 한 켤레만 짝이 맞지. 그러면 짝이 맞는 거를 선택해야지. 짝이 맞는 걸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지. 그 다음에 2짝을 더 선택하면 되는데 즉 2개 뽑아서 갔으니까
두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그 두 개를 선택할 때 짝이 맞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이미 짝이 맞는 걸 하나 뽑아놨잖아. 한 켤레만 짝이 맞으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두 개를 뽑을 때는 짝이 맞으면 안 돼. 그러면 12C2를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짝을 맞는 걸 다 뽑았어. A를 뽑아버렸어. 그럼 여기 1, 2, 3, 4에서 12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건데 그때 짝이 맞으면 안 돼. 한 짝만 짝이 맞으라고 했으니까 한 켤레만 짝이 맞다 그랬으니까 이미 짝이 맞는 걸 뽑아버렸으니까 12개에서 두 개를 뽑을 때 짝이 안 맞아야 되고 그럼 여기서 짝이 맞는 경우 6가지는 빼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 13번 예를 들어서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대표로 뽑을 건데 A, B 중에서 한 명만 뽑는 경우의 수 4명의 대표를 뽑을 건데 A, B 중 한 명만 뽑아라. 그러면 A 뽑고 3명 더 뽑으면 되고 B 뽑고 3명 더 뽑으면 되지. 또는 이겠지? A, B 중 한 명만 뽑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A가 뽑히고 나머지 3명 B가 뽑히고 나머지 3명 그러면 또는이니까 더하면 되겠고 A가 뽑혔으니까 B는 안 뽑혀야 돼. 그러면 6명 중에서 3명만 대표 뽑으면 되고 얘도 6명 중에서 3명만 대표 뽑으면 되네. A는 뽑히고 B는 안 뽑히고 B는 뽑히고 A는 안 뽑히고. 다음 유형 4번 저보도의 조건이 있는 조합수. 우리 저보도 있으면 뭐하냐? 도원이 그렇지, 반대거 하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확정에 가면 배워. 반대인 사건이다. 그래서 여사건이에요. 여사건. 나중에 또 배우니까 그냥 반대인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한다. 뭐 들어보기만 하면 되겠고 여사건을 좀 이용하면 되고 얘네 보면 여학생 5명, 남학생 6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대표 4명을 뽑을 때 여학생과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된다의 반대가 뭐야? 도현이 어디 국어 잘하는가 한번. 예? 여학생과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도록. 근데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반대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된다의 반대가 뭐야? 여러 명이 포함한다. 여러 명이 포함된다요? 밑으로 있네. 구하는 경우의 수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여학생만 뽑는 경우의 수와 남학생만 뽑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된다. 뭔 말이요? 여학생과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된다라는 말은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다.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다의 반대니까 모두 남학생이면 여학생이 없잖아. 모두 여학생이면 남학생이 없잖아. 뭔 말인지 돼? 자, 국어를 잘해야 되니까 여학생과 남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된다의 반대는 모두 남학생 또는 모두 여학생 이 말이라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얼마? 대표니까 11 컨비네이션 4에서 반대를 뺄 거야. 근데 그 반대가 뭐냐면 모두 여학생 또는 모두 남학생. 계산하는 거야. 이제 몇 번 계산하고 하면 또 기본적으로 다 되는데 지금 조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데 조합은 지금 다 그냥 뽑을 때 뽑아놓고 뭔가를 안 해. 그냥 대표 뽑기. 그러니까 순서랑 상관없이 뽑는 그런 유형이더라고 지금. 그거 생각해서 하시면 되겠고 옆에 5개 중에서 하나 골라봐라. 도현이 19번이요. 자 19번 승현이는 서로 다른 쿠키 7개와 초콜릿 3개를 만들었다. 이 중에서 3개를 골라 포장하여 친구에게 선물하려고 할 때 쿠키가 적어도 2개 포함되도록 포장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적어도 있으니까 또 동글동글 쳐야 되겠고 쿠키가 적어도 2개 포함되도록 그러니까
19번은 쿠키가 적어도 제일 적을 때가 2개래. 그럼 쿠키가 2개 아니면 3개 있는 거지. 그럼 그거에 반대니까 뭐요? 2개 아니면 3개 있는 건데 그거에 반대니까 1개 있거나 0개 있거나. 그러니까 얘는 굳이 적어도라 그래서 반대 거를 할 필요가 없네. 왜냐면 얘나 뭐 개수가 똑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생각했는데 반대 거가 경우가 더 많아. 그럼 당연히 이걸로 하면 되고, 아니면 얘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얘로 하면 되지. 자, 3개를 골라서 포장할 건데 쿠키가 2개, 적어도 2개 포함되는 말은 2개 있어도 되고 3개 있어도 되고, 이걸 구해야 되는데 적어도라는 표현 때문에 반대 거를 생각해 봤더니 쿠키가 0개 있거나 아니면 쿠키가 1개 있거나, 그거를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고. 적어도라는 개념을 너네가 써먹기 위해서 반대로 할게. 자, 그러면 10개 중에서 3개를 포장해야 돼. 뽑아야 돼. 포장하는 거니까 A, B, C 들어가나 A, C, B 들어가나 그냥 포장되어 있는 거는 똑같지. 그래서 뽑는 순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컨비네이션 조합으로 뽑으면 되고, 그 다음에 10C3 전체에서 쿠키가 0개, 란 말은 초콜릿만 3개 또는 쿠키에서 1개 뽑고 초콜릿에서 2개 뽑고, 이거네. 그거를 우리 예를 들어 또 20번 거꾸로 한 거야. 거꾸로 여기는 숫자로만 쭉 바로 계산은 되는데, 예를 들어 20번은 9명의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에서 대표 2명을 뽑을 건데 1학년을 적어도 1명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가 21이다. 1학년의 학생 수는 1학년이 적어도 1명 포함된다에 반대니까 1학년이 1명도 없다잖아. 그럼 1학년이 X명이야. 1학년이 X명. 그러면 뭐 2학년이나 3학년이 9 빼기 X명이지. 맞냐? 다 9명이니까. 그러면 1학년을 적어도 1명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라는 말은 적어도 1명 포함한다의 반대는 모두 1학년이 아니다. 즉 여기에서만 뽑는다. 근데 내가 1학년을 X로 잡으니까 물론 곱빼기 X 컨비네이션 해도 돼. 근데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반대로 얘를 X명이다라고 하면 얘가 곱빼기 X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학년을 적어도 하면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 9C에서 여기 모두 2, 3학년에서만 2명 뽑는 경우를 빼면 1학년을 적어도 1명 포함하는 거고, 그 경우의 수가 21이다. 이렇게 풀어서 X를 구한 다음에 이거 하면 계산이 더 쉽다고. 무슨 말이냐면 얘를 1학년을 그대로 그냥 X명이다 라고 하고 9 빼기 X라고 하면 여기가 9 빼기 X 컨비네이션 2 하니까 여기 계산이 더 힘들잖아. 9 빼기 X 곱하기 거기서 하나 빼니까 8 빼기 X를 2로 나눈 것보다 X 빼기 X 빼기를 2로 나누는 게 훨씬 쉽지. 도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미수를 잡을 때도 생각하면서 하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유형 5번. 우리 교재는 유형이 조금 소개가 덜 돼 있어. 너네 맞네만 같이 하라고 그랬지? 유형 뭐 뽑아서 뭐 있구나. 적어도 손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 비슷하네? 정확하게 개수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 그래서 일단 우리 유형 방금 4번은 적어도라는 조건이 있어서 반대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더 빠른 형태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넘겨서 유형 5번. 예제 몇 번이에요? 5번.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뽑아서 나열한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2명을 뽑아 1, 2 뽑았어. 근데 그거를 나열하니까 1, 2 쓴 거랑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 4, 5가 있어. 근데 5C2 하면 1, 2하고 2라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5C2에서 1, 2를 뽑았어. 근데 뽑은 다음에 얘를 뭐 할 거라고? 나열할 거라고. 그러면 1, 2 이렇게 쓰는 거랑 2, 1 이렇게 쓰는 게 다르잖아. 즉 뽑아서 나열한다라는 거는 결국 다시 1, 2 나열한 거 1, 2하고 2, 1이 다르니까 처음부터 뭐 한 거요?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 거네. 뽑아서 나열한다는 말은 아까 뽑아놓고 뭔가를 안 해. 근데 뽑아놓은 다음에 나열을 하면 처음부터 나열할 거를 생각해서 뽑는 거. 즉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 거니까 뭐하고 똑같아? 순열하고 똑같다고. 순열하고 뽑아서 나열한다는 거는 뽑아놓고 나열하니까 뽑아놓고 순서를 생각한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그냥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다라는 거하고 똑같다고. 자, 왜 그러냐? 봐봐.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게 아까 n 퍼뮤테이션 r을 r 팩토리얼로 뭐 한 거라 그랬어? 나눈 거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다가 똑같이 뭐 한 거야? r 팩토리얼을 곱하면 이렇게 딱 사라지잖아. 그래서 잘 봐. n 컨비네이션 r 뽑아놓고 그 r개를 나열하는 거는 결국 n 퍼뮤테이션 r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 거랑 똑같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자,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근데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해야지 얘가 되는 거야. n개 중에서 r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뭐 나열하는 방법이 r개 전체를 나열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뭐 이웃하게 나열한다든가 그러면 경우의 수가 그냥 일렬로 세우는 거랑 다르잖아. 왜냐면 항목표를 묶어서 막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다음에 그 r개를 전체적으로 나열을 하면 수년하고 똑같은데 그 r개를 전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뭐 특정한 것끼리 이웃하게 한다든가 이웃하지 않게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항상 뽑아서 나열한다라는 유형 5번 뽑아서 나열하는 문제는 말 그대로 뽑아서 나열을 해서 풀어라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자, 그럼 다시 어차피 우리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순서를 생각하냐 아니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순서를 생각하지 않냐에 따라서 내가 순열을 쓸지 조합을 쓸지 뭐 한다 그랬어? 다르다 그랬잖아. 또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너네가 유형 문제를 많이 풀고 이게 연습이 되면 방금 했다시피 n 퍼뮤테이션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n 컨비네이션 r이야 둘 다. n개 중에서 r개를 뽑으면 돼 그냥. n개 중에서 r개를 뽑으면 돼. 근데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뽑고 끝내면 되고 순서를 생각하니까 뭐 하면 돼? 배열을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순열하고 조합하고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순열하고 조합하고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너네가 순서를 생각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뭐 해라? 유형으로 구별을 하라고 했잖아. 너네가 이제 연습을 할 때는 책에 순열 유형만 있으니까 다 퍼뮤테이션 쓸 거고 조합을 할 때는 다 조합 유형만 있으니까 컨비네이션으로 다 할 거 아니냐. 근데 나중에 시험에 학교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게 조합인지 순열인지 안 가르쳐 주잖아.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 너네가 첫 번째 유형으로 구별을 하라고. 유형.
이게 순열 유형이었어. 이게 조합 유형이었어. 라고 유형으로 구별을 하고 그 유형으로 구별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순서를 생각하는지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지. 그러면 결국 그런 게 익숙해지다 보면 봐봐. 내가 P로 뽑냐 C로 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무조건 C로 뽑아 일단. 무조건 다 C로 뽑는다고. 문제에서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을 때 이렇게 다 나와. 그러면 다 무조건 C로 뽑아.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고, 순서를 생각하면 순서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 거를 너네가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지.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표현이 어떻게 돼 있는가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너네가 해야 되는 목표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잘 안 된다 힘들다 그러면 유형으로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잘 안 되면 이건 순열 유형이야, 이건 조합 유형이야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게 이런 것처럼 우리 유형 5번처럼 뽑아서 나열하는 거. 그럼 뽑아서 나열하니까 뭔가 순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순열인가 조합인가 거기서 이제 헷갈린다고. 그래서 순열로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뽑아서 나열하는 걸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는 순서를 생각해서 뽑으려고 하면 뭔가 조금 뭐라 그러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다고. 그래서 뽑은 다음에 순서를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너네가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유형이 이제 좀 더 복잡해지고 그러면 왜? 나는 이게 순열이다 조합이다 안 알려주니까 그걸 너네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 그 말이고. 유형 5번을 보면 이제 서로 다른 인형 생겨 합은 4개 중에서 4개를 골라 창가에 일렬로 진열한다.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이게 7개 중에서 4개를 골라서 창가에 일렬로 진열하니까 일렬로 진열을 하면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순서를 생각해서 뽑아야 되네 라고 하면 3P4 뭐 이상하네. 4P4 7P4 하면 되나? 7P4 하면 되냐? 근데 그 7P4를 할 때는 화분 4개만 뽑아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한다, 뭐 순서를 정해준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순열인데 순열로 생각하면 풀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4개를 골라 창가에 진열할 건데 인형과 화분을 각각 2개씩 골라 진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좀 다르잖아. 그냥 세운 게 아니야. 개수를 정해줬어. 인형 2개 갖고 오고 화분 2개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일단 3개 중에서 인형 2개 가지고 오고 4개 중에서 화분 2개 가지고 와. 이렇게 가지고 와서 4개가 있어. 그럼 그 4개를 일렬로 세우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4개를 가지고 와서 인형끼리는 이웃하도록 일렬로 배열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럼 또 여기다 구체적으로 3팩토리얼이 아니라 인형, 화분이니까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 둘, 셋, 3팩토리얼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앞에 거랑 짬뽕이 돼서. 그래서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즉 21번도 보면 여학생 4명, 남학생 5명 중에서 여학생 2명과 남학생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우리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순열로 가보면 뽑아서 일렬로 세우면 순서를 생각해서 뽑아야 되니까 순열로 뽑았다고. 근데 얘는 순열로 뽑으면 식을 만들기가 힘들다고 지금. 왜? 9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게 아니라 9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9P2 하면 틀린다고. 아니 여학생 2명과 남학생 2명을 뽑으니까 4명 뽑네? 그래서 9P4 하면 틀리는 거라고. 이것도 뽑아놓은 다음에 배열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렵다. 자, 우리 25번. A, E, I, B, C, D, F 중에서 모음 2개와 정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할 때 그러면 모음, 이게 모음이지. 그러니까 3개 중에서 모음 2개 4개 중에서 정 3개 뽑아왔어. 일단 뽑아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근데 모음끼리 서로 이웃하도록. 그러면
모음, 다음에서 이거 두 개 이웃하래. 그러면 이웃 그러면 한문태로 묶으라 그랬잖아. 얘는 한 명이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일렬로 표현하면 되는데 얘는 한 명이 아니고 이 모두만 해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 이게 지금 뽑은 다음에 봐봐. 뽑은 다음에 일렬로 표현한다의 개념이네. 이걸 뽑아서 나열을 한다. 우리가 뽑아서 나열을 한다라는 게 아까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다 해서 순열이다라고 생각하면 못 푼다고 어렵다고. 다시 가서 순열 문제를 풀 때도 이게 순열이네 순서를 생각하네 하고 필요해도 되지만 뭐다? C로 뽑은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연습 또는 생각 이게 힘들면 아예 유형을 외워야 된다 그 말이고. 동원아 너무 많이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해놓고 저희가 하고 뭐 이러려고 연습해야 돼. 이거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이 많지는 않은데 문제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렵기도 하고 계산은 뭐 엄청 쉽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 나중에 이제 학교 시험 볼 때 155쪽인데 직선의 개수. 우리 직선은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2개만 하면 직선이 하나가 결정이 돼. 자, 삼각형은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그러면 3점을 선택하면 삼각형이 된다고. 근데 생각을 해봐라. 2점 선택해서 삼각형이 되나? 1, 2, 3 선택해서 되나? 2, 3, 1 선택해서 되나? 그냥 그 3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이니까 꼭지점을 선택하는 순서랑 상관이 없으니까 뭐다? 조합이다. 그래서 직선의 개수라든가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구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의 꼭지점에서 6개의 점이 있는데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어. 즉 뭐 하면 된다? 6개의 점 중에서 2개만 뽑으면 직선이 된다. 이거의 대표적인 문제가 우리 28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서로 다른 직선을 만들 거야. 그럼 직선은 점을 하나, 2개만 선택하면 무조건 직선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10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뭐 한다? 중복된 직선이 나온다. 왜? 3개의 점 이상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으면 즉 이거 2개를 선택해도 이 직선이고 이거 2개를 선택해도 이 직선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나온다고. 그 중복되는 경우는 빼는 거야. 그래서 OCE를 빼는 거야. 근데 OCE를 뺐다는 거는 이거 2개 선택한 거, 이거 2개 선택한 거, 이거 2개 선택한 거, 즉 모든 걸 다 빼버렸기 때문에 이 직선 하나 자체를 안 센 거네. 그것만 마지막에 하나 더 해야 돼. 다음 뒤로 넘기면 뭐? 다각형의 개수. 자, 똑같이 비슷한 그림 가지고 뭐를 만들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8개의 점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거야. 그럼 점이 몇 개 필요해, 삼각형은? 3개 필요하잖아. 그럼 3개의 점. 하나, 둘, 3개 선택하면 뭐가 된다? 삼각형이 된다. 순서랑 상관했다고. 그럼 8개의 점 중에서 3개 선택하면 돼. 근데 얘는 뭐라 그러냐면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랬어.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더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얘는 안 되는 경우를 빼는 거야. 세 점만 선택하면 삼각형이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어쩔 때 한 직선 위에서 하나, 둘, 3개를 선택하면 안 되잖아. 이거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
그래서 5C3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빼는 거라고. 얘는 중복됐으니까 마지막에 더해줘야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걸 뺐으니까 여기 삼각형이 안 되는 걸 뺀 거라고. 그러니까 옆에 더해줄 일이 없어. 그게 살점이야. 얘하고 얘. 누나 네. 뭔 생각하냐? 뭐라 그랬어? 어? 도현아, 네. 뭔 생각해? 그래서 저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점을 선택해서 직선 또는 다각형을 만드는데 직선은 이 두 점을 선택한 직선이나 이 두 점을 선택한 직선이나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로만 세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하나의 직선을 더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 개의 점을 보면 삼각형이 되는데 삼각형이 얘는 한 직선 위에 세 개의 점이 있으면 삼각형이 안 되니까 얘는 안 되는 경우,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를 뺐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더해주는 뭔가가 없다고. 안 되는 경우를 뺀 거고 얘는 중복되는 경우를 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옆으로 와서 마지막으로 우리 34번 이렇게 네 칸이 있는 직사각형에서 첫 번째, 자, 위에 평행사면도 마찬가지고 밑에 직사각형도 마찬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어찌해야 돼? 가로의 선 또 세로의 선이 하나, 두 개, 가로의 선도 하나, 두 개를 선택하면 이런 직사각형이 딱 탄생하네. 그러니까 내가 선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선을 얘랑 얘를 선택하면 이런 직사각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선을 선택하는 방법이 결국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숫자고, 그러면 가로선은 4개 중에 2개 뽑으면 되고 세로선은 5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네. 이게 직사각형의 개수. 다음 정사각형의 개수. 정사각형은 이렇게 세는 거야. 그냥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쪽으로 하나, 둘, 셋. 그러면 4 곱하기 3개 플러스 크기가 이제 1이었던 거. 그다음에 크기가 2인 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쪽 반에도 3개, 하나, 둘, 이쪽 반에 2개. 3개, 2개니까 3 곱하기 6개겠지.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3인 거.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둘. 이쪽으로 2개, 이쪽으로 1개니까 2 곱하기 1개네. 이거 계산해서 정사각형 빼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개수. 이걸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쭉 여기까지 조합의 유형이 쭉 소개되어 있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순열과 조합은 결국은 둘 다 뭐 하는 거다?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다.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를 생각해서 뽑냐,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냐의 차이인데, 똑같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건데, 순서를 생각하면 순열,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조합. 일단 내가 순서를 생각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너희가 이제 문제의 어떤 뽑는 경우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지만, 그게 구별이 힘들 때는 유형 자체로 직선을 만드는데 점 2개를 선택하는 순서랑은 상관이 없잖아. 근데 뭐를 만들면 순서랑 상관이 있겠냐? 반직선을 만들면 순서랑 상관이 있겠지. 왜? 반직선 AB하고 반직선 BA는 다르잖아. 반직선 다르잖아. 선분 똑같고 직선 똑같고, 직선 AB나 직선 BA 똑같고, 선분 AB나 선분 BA는 똑같은데 반직선 AB하고 반직선 BA는 다르니까 저런 반직선을 또 만들 때는 순서를 생각해서 뽑아야 되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별할 줄 알면 제일 나이스하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 일단 순열 유형으로 순열, 조합 유형으로 조합, 그걸 구별을 하고, 내가 이제 문제를 나중에 많이 풀다 보면
그냥 똑같이 조합 뽑아놓고 나야 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게 제일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게 잘 안 되니 지금 공부를 할 때 순열 유형 외워서 조합 유형 외워서 그 다음에 자꾸 생각을 해. 문제 풀 때 이거는 순서를 생각해서 뽑아야 되는지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아야 되는지, 아니면 뽑아놓은 다음에 아까 뽑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일렬로 배열해서 순서를 생각해 줄 건지, 그게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다. 그게 결국 뽑아놓고 순서를 나열한다. 순서를 생각한다.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거 두 개가 이제 곧 공통수학 1에 순열과 조합해서 이거 두 개가 이제 너희가 구별해서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확통이라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 이어져 이제 순열 조합 배웠으니까 뽑았던 걸 또 뽑을 수 있는 중복 순열, 그 다음에 또 뽑았던 거를 또 뽑을 수 있는 중복 조합. 지금은 뽑았던 걸 또 뽑지 않잖아.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데 이제 확률과 통계 단원에 가면 또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요. 그거하고 이제 경우의 수하고 해갖고 확률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중3때 뭐 3포도 평균모상 회전편차 이런 거 했잖아. 그런 거 가지고 또 뭔가를 이제 추측한다든가 하는 통계 딱 배우면 확률 통계 단원이 그런 식으로 구성돼 있고, 걔가 이제 너네는 수능 필수 과목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공통수학 1에 순열과 조합 부지런히 연습해야지 나중에 그 순열과 조합 이용해서 아까 확률 구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수능 과목이니까 너네는 필수로 이제 공부해야겠지. 그래서 아무튼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라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해봐서 알지만 표현, 내가 글을 읽고 그 글에서 뭔가를 캐치해서 순열인지 조합인지 구별을 하고 나중에는 중복을 허락하는지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지까지 구별을 해야 되니까 네 가지를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제 그때는 더 헷갈리고 더 많겠지. 그래서 자꾸 구별하는 연습 하셔야지 나중에 수능 때까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해놓고 나면 중학교 2학년 거는 이제 너무 쉬워졌지 사실은. 근데 중학교 2학년 풀 때 이런 공식, 컨비네이션, 퍼뮤테이션 쓰면 안 돼.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하시면 되겠고, 일단 순열과 조합은 여기까지 했고,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우리 만대 거기 볼수까지 딱 해서 숙제로 하고 짝수로 딱 해오시고,